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비급여 관리 방안의 최신 동향입니다. 보내주신 문서를 보니까 2025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비급여 의료 서비스 관리가 어떻게 또 얼마나 바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저희 목표는 이 변화들이 당신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인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주제죠. 비급여 문제는 워낙 오래됐고 또 복잡하니까요. 자, 그럼 한번 파헤쳐 볼까요? 핵심은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은 좀 줄이고 정말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보장성을 더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뭐랄까 효율성과 보장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첫 번째 큰 변화가 보니까 비급여 항목 중에서 꼭 필요한 치료는 이제 건강보험 적용 대상, 그러니까 급여화로 전환한다는 거고요. 네, 그게 하나 있고 반면에 과잉 진료 우려가 좀 큰 항목들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틀로 관리한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아, 네. 바로 그 관리급여가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건 사실상 필수 치료는 아니지만 남용될 소지가 있는 항목들을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이거든요. 새로운 방식이요? 네. 본인 부담률을 무려 95%까지 높이는 거예요. 95%요? 와.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하기 좀 부담스럽게 만들어서 불필요한 이용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거죠. 음, 필수 의료는 보장하되 남용 가능성은 좀 차단하려는 그런 균형 잡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에요. 정보 투명성 부분도 크게 강화되는 것 같아요. 비급여 항목 이름이랑 코드를 표준화하고 또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 수도. 와, 2023년에 594개였는데 2024년엔 1068개로 늘렸다고요? 네, 대폭 늘렸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이야, 이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행정부담이 정말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투명성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당신이, 그러니까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때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치료의 안전성이라든지 효과성, 또 뭐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은 없는지 이런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2023년 9월부터 이미 시행된 비급여 보고 의무화, 이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진료 전에 설명하고 동의서 작성하는 것도 포함해서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소비자가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효과나 안전성이 좀 부족한 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서 아예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고 또 미용 목적처럼 의료 필요성이 낮은 비급여 진료와 일반 진료를 같이 받을 때 일반 진료 부분까지 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관리의 강도를 확실히 높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의료계, 그리고 환자나 소비자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아, 협의체요? 네, 단순히 정부 주도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좀 수렴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거죠. 그건 좋은 방향 같은데요. 근데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이런 협의체가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실질적인 결론을 못 내는 경우도 좀 있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각자 입장이 워낙 다르니까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비급여 문제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또 민감해서 이런 사회적 논의 과정 자체가 저는 의미했다고 봅니다.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시도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실손보험과의 연계 개혁도 빼놓을 수 없죠. 이 얘기도 꼭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실손보험이 비급여 남용을 좀 부추긴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암이나 심내혈관 질환 같은 이런 중증 질환 중심으로 보장을 좀 개편하고 대신에 보험료는 최대 50% 내외까지 낮추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결국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의료 서비스 공급 측면, 그러니까 의료기관 관리 강화랑 수요 측면, 즉 보험 구조 개혁, 이 양쪽을 다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포괄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 공급과 수요 양쪽을 다 보는군요.
네, 한쪽만 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앞으로 비급여 관리는 더 투명해지고 더 엄격해지고 그리고 실손보험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당신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필수 의료 보장은 강화하고 또 한정된 의료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 이게 핵심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효율성이나 비용 통제를 목표로 하는 변화 속에서 앞으로 당신과 의사가 치료법에 대해 논의할 때, 특히 과거에는 비급여였을 수도 있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상의할 때 말이죠. 그 의사와의 신뢰관계라든지 아니면 의사 결정을 내리는 방식 같은 것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